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식물 상식과 세상 사는 이야기로 꾸며주고 있는 모래의 정원 채널, 저는 포레스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구입하거나 선물을 받은 호접란이 왜 꽃이 지고 나면은 그 이듬해 다시 꽃을 보기가 힘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선물을 받는 난은 이런 동양란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서양란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호접란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중에 나오는 난들은 그 상품 가치를 높이고 시기를 조정하기 위해서 약품 처리라든지 아니면은 가온 처리를 해서 빨리 꽃 피우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그렇게 만들죠. 그러니까 식물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식물의 생식 리듬은 완전히 파괴되는 거죠. 그 이유 때문에 이 식물이 꽃이 지고 나면은 또 꽃도 상당히 빨리 떨어집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꽃이 떨어지고 나면은 그 이듬해 꽃을 거의 볼 수가 없는 그런 현상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것이 꽃을 우리가 다시 피울 수 없는, 볼 수 없는 첫 번째 원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원인은 이 난과 식물은 여러분 열대나 아열대가 자기들이 태어난 고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후와는 상당히 좀 동떨어진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서 이 난을 키운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난들을 키우고 또한 꽃 피우기 위해서는 특별히 설치된 어떠한 온실이라든지 또는 그런 하우스에서 재배할 때만이 우리가 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뭐 이렇다 보니까 정말 이 꽃을 우리가 살 때는 너무 풍성하고 또 너무 꽃도 보기도 좋고 해서 구입을 하고, 아, 내년에는 나도 이렇게 꽃을 또 피울 수가 있겠지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난을 구입을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마 많은 실망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리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집에서 호접란을 키우고 꽃이 다 지고 난 뒤에 뭐 어떻게 하면 또 꽃을 좀 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그 앞서서 여러분들이 호접란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좀 그 오해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물을 사는 호접란 화분을 갖다가 이렇게 보면은 그 화분 안에 스티로폴이 가득 들어가 있죠, 여러분. 근데 이 스티로폴 때문에 여러분들은 난이 빨리 죽는다, 그 이듬해 살지를 못해서 그 이듬해 꽃을 피울 수가 없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적어도 호접란은 화분 속에 들어가지고 있는 이 스티로폼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스티로폼이 없이 이렇게 바크, 그러니까 난을 심는 이 바크를 가득 채운다 손 치더라도 결코 식물이 잘 살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여러분, 이 난 식물은 요런 조그만 비닐 포트만에서도 충분히 자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난의 화분은 이 크기만 해도 충분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난의 뿌리는 밑으로 뻗어나가지를 않아요, 성질이. 그렇기 때문에 이 화분을 작은 걸 했었고,
이렇게 옆으로 겉으로 번져나가는 것이 난 뿌리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화분의 깊이에 따라서 아무리 뭐 바크를 많이 넣는다 손치더라도 난 뿌리는 밑으로 내려가지를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끝으로 이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그럼 왜 스티로폼을 넣나 그러면은 이 나는 여러분 줄기가 이렇게 길다랗지 않습니까? 이 비율을 맞춰서 화분 크기를 조정하기 때문에 그 화분 크기가 너무 크면은 이 바크가 들어가는 게 상당히 필요 없는 바크가 한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그냥 스티로폼을 넣어 가지고 적당히 바크를 넣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화분 속에 있는 스티로폼은 난이 성장하고 꽃을 피우는 것하고는 무관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바크를 가득 채운다 해도 이 식물이 결코 잘 자랄 수는 없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초록 식물, 즉 관엽은 여러분 다릅니다. 관엽은 화분 속에 스티로폼이 많으면은 관엽은 뿌리의 성격이 어떻습니까? 밑으로 파고드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화분을 가득 채우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스티로폼이 많아가지고 흙이 적을 경우에는 고사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반 관엽 속에 화분 속에 스티로폼이 많다는 것은 분명히 이거는 잘못된 것이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오이를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호접란을 그럼 집에서 나는 뭐 좀 작지만 아니면 몇 개라도 꽃을 피워서 좀 난을 가꾸는 기쁨을 맛보자 하시는 분들은 제가 하는 설명을 들으시면 됩니다. 상당히 간단합니다, 여러분. 뭐 다른 특별한 그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유튜브 채널에 막 이렇게 하니까 꽃이 많이 피우고 뭐 이렇게 하니까 꽃이 순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가정에서는. 그런 유튜브들은 아마 해외에서 기후가 맞는 그런 곳에서 자라는 그런 채널들이 많은 걸 알고 있고, 또 뭐 국내에서도 그렇게 꽃이 많이 폈다 그러면은 특별히 어떤 그 가온 시설이라든지 또는 난을 습도를 맞출 수 있는 그런 그 하우스에서 재배한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가정에서 키우면서 그렇게 잘 되는 것은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거짓말이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작으나마 그래도 몇 개라도 꽃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꽃이 처음에는 상당히 이제 화려했다가 2개월이나 3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서서히 이제 꽃이 떨어지면서 꽃망울이 소멸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 이 꽃이 다 지고 나면은 이렇게 하십시오. 이 꽃이 다 봤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아직 꽃이 남아 있는데 조금은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실습을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한 10cm 정도, 5cm나 10cm 정도 줄기를 잘라버리세요.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잘라버리시고, 그러면 이파리만 남겠죠. 이파리만 남는데, 왜 10cm에서 50cm 정도 이렇게 두나 그러면은, 요 마디에서 꽃대가 올라올 수가 있고요. 통상은, 이렇게, 요 밑둥에서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거든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런 그, 원래 꽃대에서 새로운 꽃대가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요 정도 남기고 하면 좋고요. 이 비닐 포트는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이렇게 지주대를 뽑아버리고 일정 부분 마디를 남기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 두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개도 참 호접란이 처음에 이렇게 살 때는 상당히 보기가 좋은데 하나 둘 지는 걸 보면은 모든 것이 다 영원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사람도 생로병사지 않습니까? 꽃들도 화무 11홍이라고 아무리 아름답고 붉은 꽃도 열흘을 가지 못한다는 그런 고사성어가 있듯이 모든 게 다 그런 것입니다. 달은 차면 기운다, 그런 논리입니다. 자, 이렇게 잘라 버리시고, 보기는 상당히 깔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집에 보면은 물을 담을 수 있는 수반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수반에다가 이렇게 보기 좋게 위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바크를 채웁니다. 이렇게 바크를 채우고, 이 나무 껍질, 참나무 껍질 바크는 이렇게 올려 놓으면은 흙처럼 보기가 싫지가 않아요. 좀 내추럴하고 상당히 깔끔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니 뭐 저게 무슨 비결이 될 수가 있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뭐 나는 특별한 어떤 방법이 없어요. 우리 가정에서 키울 때는 이 방법이 그나마 무난하고, 대신 이렇게 이제 밖을 쳐면 이렇게 나름대로는 예쁘죠, 여러분. 이렇게 파랗게 이렇게 밖을 채워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물을 부어서 항상 축축하게 이렇게 두면 됩니다. 그래서 꼭 이 비닐 포트는 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대로 두셔야만이 어떤 습도를 유지를 하고 또 뿌리 생장에도 좋아요. 이게 뭐 밑으로 내려갈 필요가 없어요. 남뿌리는 옆으로 나온다든지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뿌리만해도 충분하게 꽃을 피울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만들었으면은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이 호접란을 꽃을 제일 잘 볼 수 있는 그 위치는, 여러분들 사무실 있잖아요. 사무실이 가정 베란다보다도 사무실 뭐 남쪽 방향이나 동쪽 방향에 창가에 두는 것이 훨씬 더 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 그러면은, 지금 그 그림이 나오잖아요. 사진이 나오잖아요. 이처럼 이렇게 두면은 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무실은 이렇게 낮에는 직원들이 막 이렇게 움직이다가, 아니면 히터 같은 것도 막 틀다가, 아니면 에어컨 같은 거 틀다가 밤 되면은 스톱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사람이 움직이지 않고, 그러면은 그 습도가 조금은 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시원함을 선사를 해요. 이 시멘트 자체가 좀 시원함을 선사를 하는데, 가정은 항상 뭐 사람이 움직이고 또 이렇게 햇볕이 많이 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습도가 조금 사무실보다는 떨어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항상 그 똑같은 기온을 유지하기보다는 약간의 온도의 변화, 그러니까 사무실처럼 낮에는 좀 따뜻한데 밤에는 서늘하다, 이런 것을 변화를 두는 것도
꽃을 피울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분, 사진처럼 옆구리에서 꽃대가 올라와요. 꽃대가 올라와서 시나무로 꽃대가 자라면서 꽃을 피우게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 인위적으로 아까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다시피 인위적으로 꽃을 피우는 것은 빨리 시들어지고 수명이 얼마 가지를 못해요. 하지만 오늘 이렇게 만든 꽃대가 나와서 꽃을 피우는 그 과정은 상당히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볼 만큼 긴 시간이 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천천히 핀 꽃은 상당히 오래 갑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많은 꽃이 이렇게 매달리고 화려하게 핀다, 그런 기대는 하지 말고 한두 개 꽃을 피우더라도 정말 자연스럽고 또 그렇게 핀 꽃은 상당히 예뻐요. 여러분, 꽃 색깔도 좋고 그렇게 천천히 볼 수 있는 그런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것이 이러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방법 말고는 일상생에서 나나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특별히 제작된 온실이라든지 하우스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취미로 아니면 그냥 어쩌다 생긴 이 호접란을 갖다가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우리의 여건을 가지고 이렇게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축축하게 유지를 하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햇볕이 중요해요. 창가의 햇볕, 그걸 받으면은 자연스럽게 아마 꽃대가 이렇게 조금씩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은 호접란 꽃 피우기에 대해서 왜 어려운지 그 이유와 그 다음에 난 화분 속의 스티로폼에 대한 오해, 가정에서 여러분들 그냥 버리기 아까운 이 호접란을 정리를 해서 어떻게 꽃을 한번 피워볼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저의 모네이 정원 채널은 식물에 대한 상식을 항상 여러분들과 공유하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춘분이 지났으니까 이제 화창한 봄이 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봄날에 더욱더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플로리스트 홍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